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자주 못 나왔더니 제가 전공하지도 않는 주제로 강의를 하라 그러셔가지고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주제여서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저희 이화여자대학교의 고민희 정치외교학과 교수님하고요. 방유림 국제개발협력연구원 박사님하고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그 자료 준비한 거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의 젠더 불평등과 청년 갈등 해소 문제인데요. 저는 참고로 사회학을 공부했고 그 중에서 제3세계 경제 발전을 주로 연구했고 최근에는 어떻게 하면 국제개발 협력, 그래서 원조를 통해서 제3세계 개발도상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일으켜 줄까 하는 문제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주제는 정말 새로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 일원으로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었고, 특히 여자대학교 총장으로서 고민을 하고 있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주제를 주셔서 저도 같이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역시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전공자가 아니라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닌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미국이 좋아? 중국이 좋아? 이 질문이 왜 어려운 질문일까에 대해서 잠깐 고민해 주세요. 우리 서창록 교수님 제 후배니까 이게 왜 어려울까 고민을 해주세요. 서창록 교수는 미국이 좋아, 중국이 좋아 이걸 저한테도 맨날 물어보거든요. 고민 왜 이게 우리가 불편한 질문일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여성에 대한 시각이 프로텍션인가 임파워먼트인가. 개발도상국 가서 제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면서 과거에는 여성을 프로텍션의 주제로 생각했다면 지금은 임파워해서 스스로 여성들이 여성들의 삶을 더 좋게 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로 생각하는데 지금 한국은 어디쯤 와 있을까 하는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화대학이 생기던 19세기 말에는 남성주의 중심적인 사회였는데 지금은 과연 남자와 여자가 공의 권력을 나누는 그런 사회로 왔을까? 그런 사회적 합의가 과연 우리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준비를 과연 했을까? 그런 교육을 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가보겠습니다. 근데 역시 그래서 지금은 저희 학생들이 깜짝 놀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 이대남 얘기가 나와서 우리 학생들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이대남이 뭐냐? 우리 학교에 언제부터 남학생이 들어왔나? 우리 학교는 참고로 남학생이 학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교환학생으로는 많이 와 있지만 이대 남학생은 정규학생으로는 없습니다. 교환학생 또 학점 교환으로는 많이 와 있지만 그래서 2017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우리나라에도 확산됐었는데 2018년부터 미투 운동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여성 인권, 젠더 이슈, 페미니즘이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에 퍼져나갔는데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또 반대 운동도 여론도 많이 확산된 것도 사실입니다. 동시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기성 문화에 대해서 또 진보적이고 탈권위적인 그 대항 매체가 나오면서 또 이런 동시에 유사한 집단 정체성을 가진 교류하는 그런 온라인 그 대안 공간들이 또 나오면서 그렇게 됐고 또 팬데믹 동안에 우리가 얘기한 블루 우울한 문화와 또 분노하는 이게 동시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국 청년 세대 안에서는 한쪽은 또 페미니즘이 강하게 대두한 반면 또 젊은 남성들 간에는 반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그래서 이게 양분화된 양극화되는 것이 또 굉장히 드러나기 시작해서 이대남 이대녀의 갈등 구조가 심화되었다. 그래서 20대 대통령 선거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죠. 거기 그 이준석 전 대표 아마 요거를 가장 이렇게 집대성해서 좀 표출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여가부 폐지라든가 이대남이라고 잠깐만 저도 얘기하는데 20대 남성들의 그 분노
좌절감 이거를 가장 극대화해서 표출해서 정치 도구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2022년 대선 그 성별 연령별 출구 조사를 보면 극명하게 20대 남성에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20대 남성들의 표가 많이 몰리는 거, 이렇게 이쪽으로 많이 몰려서 이게 이제 윤석열 당시 대표가 당선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많은 그 정치 분석가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젠더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는 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젠더 문제는 그냥 뭐 여성, 남성 혹은 여성들이만 관심 가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는가. 젠더 불평등에 대한 문제는 지금 세계적으로 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주 명시적인 탄압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이란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그 히잡 쓰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굉장히 그 탄압이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 그에 대한 또 항거도 굉장히 바이올런트하게 아주 폭력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젠더 갈등 미국 안에서 지금 낙태 로비 웨이드로 지금 다시 가시적으로 나오고 이번 그 선거에도 굉장히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젠더가 이제는 그 젠더 불평등이 자유민주주의의 사회라면 공유해야 되고 같이 논의하고 이것이 중요한 이슈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고민해야 될 것은 젠더 갈등과 젠더 불평등, 갈등과 차별이 실제로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가, 아직도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좀 아직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을 들으면 혹은 또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는 거 들으면은 한국에는 젠더 갈등이나 불평등은 적어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과연 없는가. 한번 다시 그 우리 현황에 대해서 저는 이제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양적인 데이터를 좀 보는 걸 좋아하는데 데이터를 통해서 봤을 때 진짜 불평등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없어졌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젠더 불평등 현황을 자료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많이 쓰는 잘 보고 있는 보고서인데요. 제가 총장이 되고 나니까 이제 언론 인터뷰를 좀 하게 됐는데 제일 많이 아직도 2022년 작년에 제가 총장이었는데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래 이화여대는 언제 남녀공학 하실 건가요? 그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저희 역대 총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아주 명답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 안 해도 되는데 글쎄요. 그 우리나라 국회가 남녀 반반이 되면 그때 한번 다시 오시면 그때 제가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셨는데 지금 한 18% 되니까 아직 좀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갖고 있고요. 근데 그 젠더 격차 보고서라는 게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2015년부터 매년 나오고 있는데요. 2015년에 저희가 115위로 시작했습니다. 118위까지 갔다가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게 99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100위 넘어가는 순위는 없지 않아요? 근데 젠더 격차는 99위입니다. 이게 뭐 어디 조그만 NGO에서 막 화나가지고 만든 지표가 아니고요.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다보스 포럼에서 나오는 수치가 99위입니다. 그래서 경제, 교육, 의료, 정치 이 네 분야에서 봤는데 우리나라가 99위입니다. 다음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봤을 때 최근까지 이제 작년이나 그 전에 봤을 적에는 임금 격차가 가장 떨어져서 그 순위를 낮추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정치 분야에서 가장 떨어지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치 분야에서 젠더 격차가 우리나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경제 분야에서 소득 격차가 우리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한 40%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60%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우리가 교육이나 건강 분야에서는 많이 남성과 평등하게 올라왔지만 정치 분야, 경제 분야에서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격차가 상당히 떨어지는 이게 146개 국가 중에서 99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화나야 되고 왜 이러지? 우리나라가 어느 척도에서 99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거에 좀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래야 되는 수치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국 젠더 불평등에 대해서 어떤 의식 수준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적 위상과 젠더 평등 의식 간 불일치가 있다고 OECD에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으로 높은 1인당 GDP를 갖고 있지만 젠더 평등을 지지하는 그 지지도는 상당히 낮게 보고 있고요. 성별 임금 격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젠더 페이갭, 이것이 이제 우리 그 젠더 격차를 가장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승진 승급을 해서 막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이화대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많은 직장에서 여자들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저 위에 상사들이 있는 저 위에 그 대기업 임원실에 보면 위에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올라가려고 하면은 유리 천장이 있어서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세멘트 천장, 콘크리트 천장 같은데 이걸 글라스 실링 인덱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성별 임금 격차 평균보다 높고 그 유리 천장 지수가 상당히 나쁜 걸로 나옵니다. 그 요소를 보면은 임금 격차, 경제활동 참가율, 기업 내 여성 관리직 및 임원 비율, 육아휴직 현황 이런 10개 봤을 적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29위에 해당합니다. 29위인가요? OECD 에버리지보다 상당히 밑에 있습니다. 29위 같아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동종 직장보다는 우리나라는 성별 분리가 심합니다. 여자들은 소위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핑크 컬러 직장. 그러니까 저도 분홍색을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도 우리 엄마가 핑크 옷을 많이 입혔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반대로 파란색 옷만 입고 있는데 소위 여성 친화적인 직장에 가 있는데 그 문제는 그게 뭐 여러 가지로 여성 특성에 맞는 것도 있지만 이게 임금이 낮아요. 이직률도 높고 비정규직도 많고 그래서 여성 친화적인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표적으로 보면은 나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범죄나 안전에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게 숫자를 보면은 여성에 대한 불법 촬영, 스토킹, 여성 혐오 범죄 이런 젠더적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명시적인 차별은 사라졌다고 해도 현대적 의미의 어떤 구조적인 차별, 구별 이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통계를 봤을 때, 에비던스를 봤을 때 있다 하는 것이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는 어땠을까요? 제가 좀 놀란 거는 여기에는 지금 제가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젠더와 자연과학 이런 서밋에 한번 갔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현상이 여성 과학자들의 논문 투고율이 전 세계적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살짝 올라갔대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다 같이 떨어지거나 뭐 다 같이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남자 선생님들은 집에서 애들을 안 보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가부장 뭐 여자들이 집안일을 더 많이 하는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벌어졌을 거라고 짐작을 했는데 미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애들이 집에 있을 때 엄마들이 주로 애기들을 받고 가사노동을 주로 여자들이 하다 보니까 여자들의 논문 투고율이 줄어들었대요. 근데 그거가 뭐가 문제냐면은 2년 반, 3년 동안 여자들이 논문 투고를 안 하면은 교수들 승진해서 밀려나고요. 그 연구자로 취업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년, 3년 갭이 아니라 2년, 3년 동안
교수, 연구자들 그 풀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의 영향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 이게 다만 그 연구자들 풀만의 얘기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야 되는데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취업이라든가 실업자 양산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코로나가 여성에게 더 많은 악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퇴직, 돌봄 노동 이런 것에 여성들이 더 취약하게 노출됐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청년 세대의 젠더 갈등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2030 세대의 젠더 갈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2030 세대는 오프라인보다 어쩌면 온라인에서 더 중요하게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는 경향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혐오의 가시화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더 이게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2030 세대가 사회 구조적 문제나 개인의 실패까지도 성별로 좀 집단화해서 보는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좀 얘기들 하고 있고요. 경제적 기회가 줄어든 상황에서 싸움을 벌일 전선을 젠더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좀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을 때는 일자리가 계속 있으니까 여자들이 그 경제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가져가도 그게 내 일자리를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제로섬이 아니라 파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자들이 들어와서 가져가도 그게 눈에 띄지 않았지만 파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남자들이 보기에 나랑 같이 인터뷰하러 들어갔는데 나는 분명히 인터뷰를 잘한 것 같은데 저 이림경 과장이 됐고 나는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마 틀림없이 저 여학생 때문에 내가 밀려났을까 하는 이런 이거를 젠더 전선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우리 엄마들이 중학교 남녀공학 가면은 남자 아이들 엄마들이 막 속상해해요. 남자 학교 가는 게 더 수능에서 내신에서도 유리하다고 막 걱정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젠더 전선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가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이게 또 좀 심화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시사인과 여론조사 전문기업인 한국리서치에서 여론조사를 한 게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간단히 보면은 20대 남성이 여성 차별 문제를 좀 가볍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녀 차별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남녀 차별 없는데 내가 불이익을 당한 거는 순전히 여자아이들이 그냥 내 걸 뺏어간 거야. 남녀 차별 이렇게 구조적인 차별이 없는데 내가 직장을 얻는 거는 내가 그냥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자애들이 그냥 내 거를 뺏어간 거야. 그래서 승진과 승급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데 여자애들이 그냥 내 걸 뺏어간 거예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20대 남성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설문조사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성이 오히려 약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20대 남성에서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경쟁 구도로서 젠더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 청년 세대는 명백한 젠더 불평등이나 세계적인 젠더 문제에 왜 눈 감고 있는가? 젠더 갈등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왜 생각할까? 이게 지금 저의 질문인데요. 기존의 젠더화된 경제사회적 구조, 청년 남녀 모두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데 이런 구조 속에서는 남녀가 대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게 제로섬 게임인데 여기서 이 전선을 남녀로 지금 데워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문제는 그 핵심은 젠더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남녀를 젠더 갈등으로 몰고 간 어쩌면 보다 큰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 하는 것이 이제 사회학을 하는 저의 그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보는 저의 그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이라든가 청년 실업률이라든가 오히려 이런 거에 보다 더 큰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젠더 갈등도 있지만 그거에 보다 더 큰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 구조적인 것도 함께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2009년의 자료를 보면 청년 실업률이 8.0%였던 것이 불과 10년 사이에 8.9%가 되면서 이게 그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은 뭐 퍼센티지가 큰 차이는 없다고 보이시겠지만 이게 등수를 보면은 굉장히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0.9%지만 본인에게 느껴지는 거, 그다음에 전 세계적 등에서 봤을 때 우리가 급격하게 청년 실업률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볼 적에 중요한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소셜 모빌리티, 사회 이동 가능성. 그러니까 제너레이션이 지나가면서 내가 우리 부모 세대보다 그래 좀 나아질 거야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이 세대에서는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내가 우리 부모 세대보다 결코 더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 그런 인식이 비판적으로 바뀌는 것이 2011년 이후 현저히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더 나쁘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제가 이제 젠더 전문가나 이런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사회학을 해서 빅픽처를 보는 걸 좋아해서 제가 드리는 거는 이제 그냥 화두를 던지는 거고 비전문가가 그냥 던지는 서당계 3년 뭐 이런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젠더 갈등 해결책의 주요 방향은 어쩌면 좀 사법적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거라든가 또 행정적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주로 보이는 것 같아서 문외한인 제 눈에는 사법적, 행정적 이런 방향으로 보이는데 어쩌면 이런 접근법은 더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들고요. 그래서 대안으로는 젠더 갈등의 어떤 구조적인,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과 또 새로운 젠더 관계를 그런 가치 전환을 위한 사회적 또 이걸 위한 정치적 합의 또 이걸 위한 어떤 사회적인 교육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그래서 젠더 문제는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서 교수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미국이 좋아? 중국이 좋아? 이 질문이 왜 다 불편한지 저는 왜 불편한가 생각했더니 이게 갑이 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을이 갑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고요. 갑이 을한테 물어. 을은 그거 대답해봐야 양쪽한테 다 혼나요. 미국한테 내가 중국 좋아하면 미국한테 혼나고요. 그리고 내가 미국한테 그 얘기하면은요 또 중국한테 가서 제가 중국이 미국한테 가서 쟤는 나 좋다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그 얘기하거든요. 아빠한테 가서 엄마 좋다 그러면 아빠가 엄마한테 가서 쟤는 나 좋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갑끼리 다 얘기해요. 그 을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편한 답이라는 게 불편한 질문이라는 게 이게 갑이 을한테 질문하고 을은 청년들은 이거 어떻게 답을 하든 고칠 힘도 없고 어떻게 답을 하든 응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청년들한테 우리가 너네끼리 싸워서 답을 만들어봐 하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른들이 지혜롭게 좀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등한히 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는 형국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른들인 리더들이 좀 문제 해결에 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젠더 갈등은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우리들이 좀 리더들이 기성세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해결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젠더 불평등 해결은 남녀 모두가 협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면서 파이를 키우는 노력, 손잡고 화해하면서 그렇게 가는 노력, 그렇게 새롭게 화해해서 가는 새로운 해결법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남녀 협력을 통한 젠더 갈등 협력, 그리고 양립이 아닌 삼각구도, 그래서 어쩌면 취약 여성, 취약 남성이 연대해야 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권력층에는 여성도 있고 기득권층에는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어쩌면 취약 계층에는 여성도 있고 취약 남성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식하고, 남성이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도 우리가 버려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기존 갖고 있는 편견들을 버리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 이해관계 상충 제로섬에서 윈윈으로 가는 가치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제가 좀 길게 말로 써가지고 다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가보겠습니다. 맺은 말은 젠더 불평등과 갈등은 세계적인 문제다. 우리만 하는 고민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때이다. 젠더 불평등은 지금 실제로 존재한다, 아직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젊은이들에게 이 문제를 그냥 주고, 어린애들에게 너네들끼리 해결하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와서 나중에 누가 이겼는지 얘기해줘가 아니라 어른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노력해서 해결해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해결로 가는 길목에서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해결 의지를 가져야 되겠다. 새로운 민주사회에서 젠더 평등한 사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진정하게 우리가 좀 이루어야 되겠다. 젠더 관계와 갈등 관계를 젠더 협력과 상생 관계로 풀기 위해서 또 연구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플랫폼과 같은 리더들이 같이 설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비전문가 문혜한이 해보았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서창록입니다. 저 총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질문을 주셔서 강의 내내 열심히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저도 인권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오래 해왔고요. 또 한국 사회 이대남 이대녀의 갈등에 대해서도 생각을 깊이 했는데 해주신 말씀 많이 동의하고요. 맨 처음에 질문이 아이들한테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저도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이제 가비들한테 하는 질문이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질문을 받고 자랐고 우리도 아이들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상당히 큰 요소이고, 사실은 그런 것을 질문하고 대답을 강요하는 우리의 문화가 사실은 지금의 이대남 이대녀의 갈등을 초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강요할 때 아이들은 이거를 곤란한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는 대답이 있지만 알리고 싶지 않은 질문이고, 그런데 이걸 강요하니까 대답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 또 대답이 하면은 또 야단을 맞는, 뭔가 공격이 들어오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기가 대답하고 싶은 걸 스스로 결정하는 어떤 개인 정보를 공개할지 안 할지를 자기가 결정하는 권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분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다른 예를 들면은 일기장을 한국에서는 어머니나 아버지나 선생님이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기장을 쓸 때도 자기의 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누군가 읽는다는 생각을 하는,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침해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아이러니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제약이 되고,
그런 이제 현상이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표현의 자유와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어떤 의견의 자유와 혐오 표현하는 것과의 구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 표현의 자유로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 그것이 혐오 표현으로 간주가 돼서 공격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그 이대남과 이내녀의 어떤 의식 구조를 보면 아까 총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아직도 국제 스탠다드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여성의 어떤 위치가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한 20년 동안 급격히 변했거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그 남자 젊은 애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제도가 많이 생겼단 말이죠. 또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차원의 페미니즘이 있지만 아주 극단적인 페미니즘은 상당히 남자들에게 공감하게 하는 이제 목소리도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대 남들은 자기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옳건 그리건. 근데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거기에서 이제 혐오 표현으로 되고 혐오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아주 이제 악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약간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현상이 자기의 생각과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또 그런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서로 토론을 더 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프라이버시권과 어떤 표현의 자유가 더 보장이 돼야만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조금 좀 제가 말을 좀 너무 전폐해서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늘 요즘에 하는 생각이라서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